안녕하세요. 송상 개미TV입니다. 자, 매일 장 끝나고 살펴드리는 시황 정리인데요. 이 시황 정리 생각보다 꽤 중요해요. 시황 정리를 잘 해놔야 다음 주 어느 섹터가 움직이고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외인들은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게 시황 정리죠. 매일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자세히 살펴보기 바라고요. 이 시황 정리하다가 이제 좋은 종목들이 있으면 다음날 새벽 영상에 또 따로 편집해서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그냥 많이 올라간다고 이런 건 아니지만 실적으로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죠. 오늘 금요일 제가 새벽 영상에서 한국메널티 미네인지 몇 개를 찍었는데 그중에 한국메널티가 굉장히 강했죠. 뭐 이렇게 보시면 오늘 11%대 종가는 이제 6.97%에 끝나긴 했지만 아직도 투자가 살아있고 좋죠. 이렇게 새벽 영상을 따로 뽑아서 해드리니까 꼭 챙겨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 차트를 보면 오늘이 금요일 주봉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주봉 차트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코스닥 주봉 차트를 보면 자, 5주선을 뚫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5주선에 붙여놨죠. 자, 약간 뚫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뚫었는데 5주선을 회복해줬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11월 6일날 5선 회복해주면서 이렇게 상승했죠. 이때도 5선 회복과 함께 상승한 거죠. 자, 파동이 1차 조정, 2차 조정, 3차가 나올 때가 됐죠. 이번 주에 5선 회복해준다는 얘기는 다음 주에 주봉 5주선 위에서만 출발해주면 흐름이 엄청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코스피 차트 역시 5선 완벽히 회복해줬는데 뚜렷이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 완벽하게 회복해졌고 예전에 깨지 않아야 될 지수는 않겠죠. 자, 이렇게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더 강할 수 있는 시장에 가서 기대감을 안게 해주는 게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현 상황입니다. 시간별 투자 동향을 보면 그렇게 주구장창 팔던 그 외인들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자, 외국인 역시 금융투자의 활약이 눈부시죠. 자, 미운 놀이였던 연기금도 이렇게 매수로 들어오면 상당히 좋아졌고요.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 자, 이렇게 자, 그 기관의 이제 이 매수가 세죠. 물론 외국인의 매도수가 좀 있긴 해도 자, 이렇게 보시면 기관과 개인들의 힘에 입어서 상당히 좋은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섹터에서 가장 강한 건 역시 뭐니 해도 자, 자동차 대표주들이 강했죠.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선박 대표주가 강했을 때,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이 강했을 때 그런 주식보다는 부품주를 보라고 그랬죠. 선박 관련주, 그러니까 한라IMS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죠. 자, 자동차 대표주가 뛰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자동차 대표주도 봐야 되지만 자동차 부품주도 반드시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해서 몇 종목 살펴볼 거고요. 왜 떴을까? 자, 이렇게 보면, 이 차량 반도체, 지금 차가 이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이제 못 만들고 있어서 지지부진했었는데, 이렇게, 이 TSMC가 증산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만 반도체 업체죠. 대만 반도체 제조업체인 TSMC가 차량용 반도체 생산량을 대폭 늘린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동차의 산업 생태계를 덮친 이 반도체 부족 현상이 자,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제 기대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들이 현대차를 비롯해서 차 관련주를 싹 쓸어 담았다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 이런 게 바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죠. 외국인이 현대차를 2,206억 원을 썼다고 그래요. 자, 전체 상장 종목 중 외국인 순매수 1위에 달하죠. 그것도 만도, 현대이아, 기아, 여기까지 전부 다 순매수를 하였습니다. 현대위안화의 특징주에도 꼈죠.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자, 현대차 등 차 관련주, 그리고, 자, 반등이 시작된 현대차 주가, 또, 현대차, 기아차, 자, 주가가 초반에 올라가는 이런 다양한 자동차 관련 기사들이 있는데, 이 반도체 업계가 이제 또 하나 이제 지각 변동이, TSMC와 소니가 이제 합작사를 세울 수 있다는 이런 기사들이 있죠. 그래서, 반도체 업체가 이제 합중 영향이 있다는 가운데 TSMC와 소니가 자, 손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반도체 주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체 간 사업체 유사합병 이런 게 좀 활발해지죠. 삼성전자도 얼마 전에 차량용 반도체 기업 하나 인수했죠. 자, 이렇게 차량용 반도체에 관한 이제 수급이 풀리면서 이런 차량용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이제 꿈틀거리고 있는데 항상 중요한 거는 뉴스나 기사나 첨조사항이죠. 항상 주식의 현재 주가 위치가 중요하고 너무 높지 않은 위치에 사는 게 중요해요. 너무 높은 데 사면 고점이 물릴 수 있죠. 그러니까 높은 데 사는 것보다 좀 안정적으로 저점 있는 종목들이 좋은데 사실 대표주들 중에 저점 있는 건 없어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만도가 있죠. 자, 만도가 작년 3월달 코로나 사태 때 저점이 16,000원에서
자, 1월 달에 고점이 9만 원대를 찍고 5개월 선을 저번 달에 깨num으로써 깊은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줬는데 이게 참 웃긴 게 5개월 이 월봉이라는 게 말 그대로 봉 하나가 월봉이거든요. 봉 하나짜리가 이제 한 달인데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변곡점 자리가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두 개가 존재하는데 이 자리를 이탈하면 크게 추세가 깨져요. 자, 이게 저번 달에 깨면서 굉장히 위험해졌는데 이번 달에 다 회복시켜놨죠. 이 대만에서 저런 일이 있을 줄 몰랐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번 달 거래일이 하루 남았습니다. 이 하루 남은 거래일 동안 5개월선 이에만 올려놓으면 다시 추세를 올려서 이제 살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16,000원 하던 주가가 물론 코로나 때 특수상황이긴 하지만 벌써 9만 원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정구 이런 주식보다는 좀 저점에서 밑에 있는 주식들에 좀 관심 갖는 게 좋아요. 이 영상은 이제 오늘 특이주로 참고로 찍는 거니까 이따 후반이나 내일 새벽쯤에 아마 자동차 부분도 올라가니까 그때 자세히 보시고요. 자, 또 현대위아도 보시면 현대위아는 이제 특이하게 이게 월봉에서 엄청 높은 위치는 아니에요. 이 친구는 이게 높은 위치가 아니고 이제 5개월 선이 이제 60개월 선 이달에 뚫었죠. 그럼 대량 거래가 빵 들어왔는데 대량 거래 터진 걸 기준으로 5개월 선이 이탈하면 안 되는데 역시 만두랑 똑같이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로 5개월 선 깨는 위험성이 있다가 이렇게 보시면 5개월 선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이 5개월 선만 잘 회복 끝나고 다음 달부터 5개월 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중기 추세의 하락과 상승이 확증을 5주선으로 많이 하는데 5주선이 왜 중요하냐면 자, 이렇게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하다가 이때 2월 19일에 완벽하게 5주선을 이탈해 버렸죠. 자, 5주선이라는 게 말 그대로 5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여길 깼다는 얘기는 추세가 우리 우하향할 건데 이런 모양이 되죠. 그래서 쭉 우하향을 한 거죠. 그러면서 거꾸로 자, 우리 이제 그만 반등할 거야. 대만에서도 TSMC에서 차량 반도체 만들 때 그러면서 이전에 벌써 5선 회복해 준 거죠.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20주선까지 회복해 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추세를 잘 돌려놓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한번 맞고 떨어질 자리가 2월 19일 날 형성된 5주선이 동그랗게 산처럼 생긴 이 부분이에요. 여기는 좀 강력한 매물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맞고 떨어질 수 있는데 이 자리를 돌파 안착을 하게 되면 새로운 2차 상승이 돼요. 하지만 맞고 떨어지면 또 몇 주간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5주선을 저렇게 회복해준 거에 힘입어서 자, 이날 5월 11일 기준으로 21선을 회복해주고 잠깐 상승했다 눌림목 주고 다시 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 친구는 예전에 바로 앞전에 있는 매물대를 뚫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만도보다 위아가 월봉에서 이렇게 높지 않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 관점에서 매력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이 현대위아를 좀 보면 자, 이달 들어서 이제 16.2% 상승했다 그랬는데 이 현대차 공장이 이제 기계 설비를 납품하는 회사죠. 또 하나 무인 운반차 로봇 신사업도 이렇게 기대감이 있는 자, 그런 친구입니다. 원래 이제 과거에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이제 파워트레인, 차량 부품 이런 걸 했었는데 반전의 계기가 생긴 게 자, 전기차용 부품 개발에 성공하면서죠. 전기차는 이제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죠.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탑재된 이 기술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래 가치가 좋은 회사고요. 또 현대차고를 준진 무인 운반차, 여기 로봇 신사업에 대한 기대도 현대위아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위아가 현대차와 함께 AGV를 공동 개발하면서 이제 로봇 양산을 위한 주요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월봉에서 대량 거래가 이 1월 달에 들어온 거고 이 대량 거래가 누군가 매집해 놓은 거라고 보면 이 주식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조금 더 나 보이는 거죠. 그래서 현대위아 정도는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대표적으로도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월봉에서 5개월선을 깼다 회복해주고 있죠. 주식은 월봉 5개월선을 깰 때가 제일 위험하고 월봉 5개월선을 돌려놓을 때가 제일 좋아요. 딱 돌려놓고 있고 더군다나 이번 달 거래일이 1거래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31일 날 5개월선 위에서만 올려주면 추세 유지할 수 있어요. 주봉에서도 추세가 잘 유지되는 5주선을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5주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우리 꽤 오랫동안 조정해서 이제 올라갈 거야 이런 지표가 되고 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일선과 20일선 한 방에 뚫어주는 이런 현상이 있죠.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샀어요. 보시면 오늘 이제 1등으로 제일 많이 샀다는데 엄청나죠. 자, 그러면 기관, 투신, 금융, 투자, 정부, 사모펀드 여기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수급이 굉장히 좋아졌죠. 자, 그러면서 자, 우리가 이제 우상향 계속 할 거야. 사실 이 친구가 그 차종류들이 심하게 이 대표주들이 조정을 거친 건 아니죠.
이 3월 달부터 많이 올라온 건데 이거에 비하면 엄청난 뭐 가파른 하락이나 이런 거 안 나온 이유는 간단하죠. 차량용 반도체가 언젠가는 다 해결될 거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무너지지 않고 조정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런 이슈와 관련해서 차량용 반도체가 해결이 되면 현대차나 기아차나 이 부품주들까지 다들 상황이 좋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자, 저렇게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뜨면서 차량용 이제 인지도가 있는 기업 중에 있는 화신의 주가가 오늘 날랐죠. 오늘 27%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사실 예전에도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졌었죠. 그러다가 자,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로 조용했었죠. 하지만 주가가 엄청 크게 밀린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제까는 해결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돌아 나갔는데 오늘 뚫고 지나가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뚫어질 변곡점을 뚫은 거예요. 물론 여기를 뚫었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 떨어진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앞으로는. 그리고 지금부터는 약간 정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자, 월봉에서 보시면 현재 주가의 치는 월봉에서 본다고 그랬죠. 5개월 선이 60개월 선을 뚫는 강한 골든크로스 상황에서 딱 올라갔습니다. 더군다나 저번 달에 5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번 달도 역시 5개월 선을 강하게 뚫고 나갔는데요. 장기 추세를 유지하는 5개월 선을 뚫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면 이 산처럼 이 5개월 선의 포축 소선 이 부분은 중요한 매물대가 돼요. 여기를 뚫을 수 없느냐 이게 문제인데 여기를 강하게 딱 뚫는 순간 그 다음 변곡점은 이렇게 12,000원까지에 갈 수 있어요. 자, 최고점이 근간에 10,000원이었었는데 10,000원까지만 가도 자, 오늘 가격이 상한가 근처가 되죠. 자,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 24% 올라갔는데 만약에 월요일날 갭을 띄어서 올라간다거나 무리해서 쫓아가지 사지 않는 게 중요해요. 물론 모든 상황이 좋아서 한 번 더 떠서 가면 10,000원까지 갈 수 있지만 내동매매죠. 단기적으로 스킬이 빠르거나 이런 분들이 중요하고요. 미리 들어가지신 분이 아니라면 조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더 올라가는 데 내비뒀다가 눌림목을 주거나 좋은 위치 또는 21선 근처까지 밀렸을 때 지금은 여기지만 가격이 올라가면 이런 데 위치하고 있겠죠. 여기서 매수해 주시는 게 좋고 자, 주봉에서는 이제 예전에 매울 때 빠이빠이 시켜놨습니다. 저번 주에 빠이빠이 시켜놨죠. 참 특이한 건 벌써 저런 기사가 나나 저런 뉴스가 나올지 우린 모르죠. 정부는 개인이 제일 느려요. 좀 특이합니다. 그렇지만 벌써 지표는 3주 전부터 벌써 여기를 돌파하고 안착해 놓은 거죠. 저번 주에 안착해 놨어. 우리 돌아 나갈 거야. 그러면서 중요하게 이탈하지 않아야 될 5선 이탈하지 않고 있죠. 이렇다는 얘기는 이 주식이 추세를 잘 유지해서 올라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 여건이 된 거죠. 저런 것과 관련해서 다 이슈가 있는 거죠. 투자자금의 동향을 보면 개인이 홀로 팔고 외국기관 투신 전부 쓸어 담았습니다. 상당히 좋죠. 자,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이 2,500억짜리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매출이 1조씩 나요. 1년에 5배 정도 매출 시총에 비해서 자, 매출이 분기에도 2,000억, 1,600억, 3,000억씩 나고 이 장부상 가치가 7,900원짜리가 아직도 7,200원밖에 안 되죠. 0.90. 이제 이건 PBR인데 PBR 0.90은 아직 비싸진 않다는 얘기죠. 단지 차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매물대에 있다는 거 이게 조금 걱정이죠. 근데 이 매물대만 뚫어주면 10,000원, 12,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화신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될 건 쫓아가 사는 것보다 눌림목에서 사는 게 좋다는 얘기고요. 이 화신에 대한 이 몇 가지 살펴보면 이 현대차 1차 협력사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이제 공모도 저희 발행하고 그랬는데 이 현대자동차 납품 전기차 선호도 1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화신이 굉장히 이제 오늘 많이 올라갔는데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트를 잘 보고요. 쫓아가 사는 것보다 못 샀으면 25%못 샀으면 내비두시는 게 나아요. 그랬다가 눌림목 조정권 올 때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 종목 이제 PHA라는 종목인데요. 이렇게 PHA 하면 좀 낯서신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이 PH라는 종목이 평화전공이었어요. 평화전공은 잘 아시죠? 이 평화전공이 PH로 상호명 변경을 하면서 자, 이렇게 이제 이 상호명이 PH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PH를 비롯해서 뭐 누리플렉스, 기가레인 다 좋았다고 하는데 자, 이 PH 이렇죠? 시가총액이 2,500짜리고 이렇게 보시면 매출이 꽤 좋아요. 매출이 거의 1조 이렇게 나온 친구인데 1년에 자, 코로나 때 잠깐 안 좋고 영업이익이 꾸준히 잘 유지가 되고 있죠. 물론 전분기 대비는 다 떨어졌죠. 전년 대비는 7%씩 떨어져 있는데 어쩔 수 없죠. 코로나 대비 뭐 이래저래 뭐 일들이 많이 없으니까 특히
자양년 펀드체 부족 상황도 있고, 현금 유보율이 5,600%에 다다라요. 돈이 아주 많은 회사입니다. 부채는 56%로 적고, 나는 그냥 건전한 회사죠. 이 PHA 이 주가가 29,000원인데, PBR 0.41%에 즉, 시장에서 29,000원 정도 받아야 되는 주식이 아직도 0.41%에 이렇게 받는 거죠. 물론 자동차 섹터라든가 이제 이 원체 일들이 없고 코로나 때 또 이제 관련해서 이제 차량용 이 수출이나 이런 게 많이 약해졌다 보니까 이렇게 약한데 이제 많이 살아나고 있죠. 실질적으로 특히 차량용 반도체가 생산이 되면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평화전공, PHA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화신전공 이런 종목들이 살아나고 있는 거죠. 자, PHA에 대한 재무가 확인이 됐으면 차트를 볼 필요가 있었는데 굉장히 교과서적인 차트예요. 자, 월봉에서 지켜줘야 될 자리, 뚫어줘야 될 자리 제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보시면 이 주식은 예전에 19년도 10월 달에 형성된 자리가 중요한 매물대가 있는데 이 자리를 깨면 안 돼요. 그럼 추세가 그냥 깨져요. 근데 요번에 그 차량용 부족 상태에서 조정을 받으면서도 결국 안 깼죠. 안 깨겠다는 얘기는 나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거꾸로 또 뚫어줘야 될 자리는 맞고 떨어진 거죠. 언제 맞고 떨어졌냐면 이렇게 21년도 2월 달에 맞고 떨어졌습니다. 이게 변곡점의 이력이죠. 변곡점이라 이거 매물대인데 쉽게 무시하지 않는 게 좋아요. 뭐 무시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 조금 차트가 보던 걸 말해주진 않지만 항상 말씀드렸듯이 차트는 주식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주식을 어디에 기준을 잡고 할 것인가를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꽤 중요하죠. 자, 투자자금의 동향을 보면 개인이 홀로 팔고 외국인과 연기금 다 쓸어 담았습니다. 굉장히 좋죠. 상황이 좋고 이번 달 5개월 선에서만 끝나고 다음 달 5개월 선만 깨지지 않으면 추세를 유지해서 이전 고점이 13,000원대만 가도 오늘 상한가 자리까지 먹을 폭이 있고요. 주봉에서는 예전에 뚫어줘야 될 중요한 변곡점까지 다 뚫었죠. 나 이 자리 뚫었어. 빠이빠이야. 자, 그러면 이 변곡점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는 다음 주에 크게 한번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상황을 일봉에서 보셔야 돼요. 자, 일봉에서 앞에 있는 모든 물량을 다 돌파한 대량 거래가 빵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하게 뚫어져야 될 봉점 근처에서 끝나긴 했지만 만약에 이 친구가 이 위에서 출발하게 되면 큰 추세를 유지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옆으로 하루 이틀 옆으로 가게 된다면 굉장히 좋죠. 옆으로 가서 오르선만 하고 그냥 빵 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PHA 정도도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빵 때린다고 꼭 상한가 간다고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항상 아무리 좋아 보이는 주식도 거꾸로 주봉에서 다시 변곡점 밑으로 내려온다든가 5주선, 20개월선, 20주선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하락으로 꺾이도 무너지죠. 이럴 땐 당연히 손절. 월봉에서도 저런 뉴스에 상관없이 5개월선을 돌파 안착하지 못하면 역시 손절. 그렇지만 거꾸로 5개월선 따라 이쁘게 올려주고 돌파 안착을 해주면 이 친구는 상당히 매력적인 친구가 되기 때문에 PHA도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이래요. 월봉 5개월선 회복해주고 있죠. 역시 똑같이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 월봉 5개월선 회복해주고 있는데 이 지표는 굉장히 좋은 거죠. 5개월선만 안착해주면 다음 달에 굉장히 추세를 유지해서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는데 월봉에서 위치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자, 이렇게 추세가 우하향으로 무너지다 고개를 들고 다시 올라가고 있죠. 이 친구 보시면 이제 앞으로 5개월선만 이탈하자면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고요. 예전 고점까지만 가도 9,000원대. 거의 상한가 가격이죠. 여기까지 보이고요. 마진 폭인 거죠. 여기를 뚫었을 때 좀 강력한데 그때는 좀 매물대가 좀 많아요. 15,000원대까지인데 사실 이렇게 강력한 매물대를 땡겨오면 이렇게가 됩니다. 그래도 1차 목표가를 9,000원대만 잡아 상한가 근처인데 물론 1위 타워에서 이 종목이 바로 올라간다거나 날아간다거나 이런 것보다 지금 상황이 좋은 거죠. 자, 5개월선 가장 강력한 이 이동 평균선이 5개월선을 잘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한데 이번 달에 돌파 안착한다? 한 다음 달에 깨지 않으면 추세 유지하죠. 주봉에서 벌써 바닥바닥 깨다 5선 회복했죠. 저번 주에. 이번 주 20선 회복해줬어요. 그때 순간 급등하면 일단 주봉산 변곡점이 매물대가 돼도 요 자리가 돼요. 걔가 7,900원대가 되는데 이 7,900원대만 강하게 돌파해주면 9,000원대가 갑니다. 근데 7,900원대 맞고 떨어지면 또 1, 2주 헤맬 수 있고 돌파 안착해주면 다음 달에 바로 올라갈 수 있죠. 일봉에서 대량거래가 터졌는데 물론 예전에 이렇게까지 강한 대량 거래는 아니지만 조용하던 주식에 뭔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거래량이 터진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 한번 2000 굉장히 핫했었죠. 성화이텍 하면 엄청나게 핫하다가 가격 조정과 기간을 꽤 오래 거쳤는데 이 주봉에서 돌려준 걸 알 수 있듯이 이때부터 추세선언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정보는 개인이 제일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벌써 돌아나간다는 얘기는 이 주식이 주봉에서 추세전을 한 거죠. 자, 추세 턴이 이루어졌는데 추세 턴을 한다는 얘기는 벌써 TSMC가 저렇게 할 거고 차량용 반도체 그 부족난이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에 힘입어서 미리미리 세력들이나 누군가는 추세를 돌려놓은 거죠. 자, 그렇지만 이제 월봉에서의 지표를 보면 5개월선을 깨는 상태가 위험했는데 다 돌려놨죠, 오늘. 그러니까 이번 달 하루 거래일 만에 5개월선 위에만 이쁘게 잘 올려놓으면 다음 주에 20주선 위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일단은 1차 매물대인 7,800원, 7,9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를 돌파여부가 중요한데 못 뚫으면 다시 20주선이나 5선까지 밀릴 수 있고 뚫고 한착하면 그냥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를 뚫는 거의 여부가 중요하고요. 뚫었을 때 일봉에서 어떤 패턴이 나오냐면 결국 저 자리의 가격이 일봉상 5개월선의 변곡점 여기거든요. 자, 여기를 강하게 땅 갔다가 옆으로 가는 2, 3일 하루 이틀이 중요한데 옆으로 가지 않고 밑으로 밀리면 바로 이제 익절 처리하는 게 낫고 옆으로 하루 이틀 흘러간다면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것과 관련해서도 지표적인 문제에 신경 쓸 필요가 있고요. 다음 주에도 만약에 계속 강하다면 이 시황 정리할 때 저한테 꼭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제가 그때 시황 정리에 맞춰서 이 성우하이텍이라든가 PHA 화신도 볼 거고요. 이외에도 이 자동차 섹터 종류는 엄청 많아요. 세종공업부터 해서 뭐 엄청 많죠. 우리나라가 이제 현대 기아가 어찌 크다 보니까 거기에 협력사들이 많죠. 협력사들 중에 또 상장원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세종공업도 있고, 자, 삼보모터스도 있고, 뭐 화신전공도 있고 엄청 많기 때문에 모든 종목을 다 살펴볼 필요는 좀 힘들고요. 제가 이제 새벽에 딱히 이제 다음날 바로 상승이 예상되거나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을 따로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월요일날 새벽이나 저녁쯤에 한번 챙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이상 시황 특이조합 섹터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